러브 FM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 103.5 SBS 러브 FM 라디오 북카페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서 9시까지 독서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이 꼭 읽어야 할 고전 필독서를 들려드리는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를 마련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운명 이상의 것이 있다라고 외친 악성 베토벤. 그의 상처 입은 영혼에서 태어난 음악의 세계를 통해 그의 열정과 환희에 찬 고뇌와 깊은 영혼의 울림을 들어보는 로망 롤랑의 베토벤의 생애 9번째.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고 자유를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비록 왕좌의 편을 들어서라도 절대로 진리를 배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1792년 베토벤. 베토벤은 1798년 무렵부터 서서히 청력을 잃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청력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남몰래 여기저기서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에게도 큰 고통이었을 청력 상실은 작곡가라는 직업을 가진 그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죠. 그러던 와중 의사의 권고로 베토벤은 빈 교회의 하일리겐슈타트로 요양을 떠나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베토벤은 자연과 숲에 대한 애정을 느끼게 되지만 그의 병세는 차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토벤은 하일리겐슈타트에서 머물렀던 곳들 가운데 프로부스가세의 집에서 1802년 하일리겐슈타트의 유서를 작성합니다. 베토벤이 남긴 하일리겐슈타트의 유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자신의 병세가 악화되어 가자 남겼다는 얘기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살을 결심하고 쓴 유서라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1802년 가을, 베토벤은 하일리겐슈타트에서 동생 카를과 요한에게 한 통의 유서를 씁니다. 그 유서 안에는 그동안 베토벤이 마음 편히 털어놓을 수 없었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유서 속에서 베토벤은 절망적인 삶을 살아오다가 조금 안정적인 생활에 접어들자 청력 상실이라는 큰 불운을 마주하게 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일리겐슈타트의 유서. 나의 동생 카를과 요한에게 내가 죽은 뒤에 읽고 실행하도록. 나의 동생 카를과 요한 베토벤에게, 너희들 나를 원망 많이 하고 허황하고 사람을 싫어한다고 생각하거나 또 남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아, 그게 얼마나 부당한 것인가. 내가 그렇게 보이는 숨은 이유를 너희들은 모른다. 내 마음과 정신은 어렸을 적부터 착한 것을 좋아하는 부드러운 감정으로 쏠렸다. 나는 위대한 행위를 이루어 보고자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생각만이라도 해보라. 6년 이래 내 처지가 얼마나 처참했는가를. 주책 없는 의사들 때문에 병세는 더해졌고 행여나 나아질까 하던 희망은 헛되기만 해 결국 병이 오래 가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병이 나으려면 비록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여러 해가 걸려야 할 것이다. 열렬하고 쾌활하며 곧잘 즐길 수 있는 성질을 타고났건만 일찍부터 나는 사람들을 멀리 떠나 고독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어쩌다가 그러한 모든 고난을 박차 버릴라 치면 얼마나 무참하게 내가 불구자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는 슬픔에 부닥쳤던가.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좀 더 큰 목소리로 말해주시오, 고함을 질러주시오 하고 말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다도 나에게 있어서는 더 완벽해야 할 그 감각. 예전에는 내가 완전 무결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 감각. 확실히 예전에는 나와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 해도 그렇게 완벽하기는 드물었을 만큼 완벽하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청각의 결함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겠는가? 그것은 나로서는 못할 일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동아리에 섞이고 싶으면서도 외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나를 용서해다오. 그 때문에 나는 오해를 받아야 하는 까닭에 이 불행은 이중으로 나에게 괴로운 것이다. 사람들과 사귄다든가 자상한 이야기를 속삭인다든가 서로 심경을 토로한다든가 그러한 것을 즐겨본다는 것은 나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나는 고독하다. 참으로 고독하다. 부득이한 경우라야만 나는 세상 사람들 사이로 나간다. 마치 쫓겨난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가까이 가면 내 병세를 남들이 알아차리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무서운 불안에 사로잡혀 버린다. 지난 6달 동안을 내가 시골에서 보낸 것도 그 때문이었다. 될 수 있는 대로 청각을 위해 정량하라는 현명한 의사의 권고를 받았던 것인데 그것은 내 스스로 원하던 바이기도 했다. 그러나 여러 번 나는 사람들과 사귀기 즐겨하는 내 성미에 못 이겨 사람들의 모임에 발을 들여놓은 일이 있었다. 하지만 내 옆에 사람은 멀리서 들려오는 피리 소리를 듣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다든가, 또 그 사람은 양치는 목자의 노래소리를 듣고 있는데 내게는 여전히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적에 그 굴욕감은 어떠하였으랴. 그러한 경험들 때문에 나는 거의 절망하기에 이르렀다. 하마터면 나는 스스로 내 목숨을 끊어버릴 뻔하였다. 그것을 제지해 준 것은 오직 예술뿐이었다. 나에게 걸머쥐워졌다고 느껴지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는 이 세상을 버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이 비참한 생명을 부지하기로 했다. 참으로 비참한 생명이다. 하도 자극을 받기 쉬운 몸뚱이여서 아주 조그만 변화일지라도 나를 최선의 상태에서부터 최악의 상태로 던져버리는 것이다. 인종, 참고 따르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말한다. 이제 내가 길잡이로 택해야 할 것은
바로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하였다. 바라건대 참고 견디고자 하는 나의 결심이 영원히 계속되어 주었으면 한다. 준엄한 운명의 여신들이 나의 목숨을 가져가기를 원하게 될 때까지 차차 좀 나아질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각오는 되어 있다. 28살에 벌써 도통한 사람의 행세를 해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보다도 예술가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더욱 가혹한 일이다. 신이여, 당신은 높은 곳에서 나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실 것이니 그것을 아실 겁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의 가슴 속에 뿌리 박혀 있음을 당신은 아실 겁니다. 오, 너희들이 장차 이 글을 읽게 되거든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내게 얼마나 옳지 못했던가를. 그리고 불행한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한낱 불행한 사람들이 자연에 가진 장애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사람들과 예술가들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고자 전력을 다하였다는 것을 알고 위로를 받으라. 나의 동생 카를과 요하나, 내가 죽은 뒤 아직도 슈미트 박사가 살아계시거든 즉시로 내 병의 기록을 작성하도록 나의 이름으로 박사에게 청원하라. 그리하여 그 병상 기록소에 이 편지를 첨부하라. 그러면 내가 죽은 다음에 세상 사람들과 나 사이에는 적어도 가능한 한 한도의 화해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또 나는 너희들 두 사람을 나의 사소한 재산에, 그것을 재산이라 부를 수가 있으면 상속자로 인정한다. 성실하게 둘이서 나누어라. 합의하여 서로 돕도록 해라. 내게 대한 너희들의 나쁜 소행은 너희들도 알다시피 벌써 오래전에 이미 용서했다. 동생 카르라, 요사이
네가 나에게 보여준 호의에 대해서는 특히 너에게 감사한다.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나보다는 행복하고 고생을 덜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너희들의 아이들에게 도덕을 권하라. 도덕만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돈이 아니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내가 비참한 지경에 빠져 있을 때 나를 받들어 준 것은 도덕이었다. 내가 자살로 인생을 끝마쳐 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내 예술의 덕택이기도 하지만 또한 도덕의 덕택이기도 하다. 잘 들릴 거라. 서로 사랑하여라. 나의 모든 친구들, 특히 리히노프스키 공작과 스미트 박사에게 감사한다. 리히노프스키 공작이 내게 준 악기는 너희들 중 누구든 한 사람이 보존하여 주었으면 한다. 그러나 그 때문에 너희들 사이에 조금이라도 불화가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좀 더 유익한 일에 쓰일 수 있다면 팔도록 하여라. 무덤 속에서라도 너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는 얼마나 행복하랴. 필경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라면 나는 기꺼이 죽음을 맞으리라. 나의 예술적 천분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가져보기 전에 죽음이 닥쳐온다면 나의 운명이 너무나 가혹해서 죽음이 그렇게 일찍 오는 것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고 다만 좀 더 늦게 와주었으면 하고 바랄 뿐이다. 허나 그래도 나는 만족하리라. 죽음은 나를 끝없는 고뇌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고 싶은 때 언제든 오라. 나는 죽음을 용감히 맞으리라. 그러면 잘 들릴 거라. 내가 죽은 뒤에도 나를 잊어버리지 말아다오.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너희들을 항상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주고자 노력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생각해 주는 게 마땅할 만도 하지 않느냐? 부디 행복하길 바란다. 루트비히 판 베토벤, 하일리 켄슈타트, 1802년 10월 6일. 베토벤의 트리플 협주곡 2악장입니다.
베토벤이 머물렀던 빈의 교회에 위치한 하일리겐슈타트에서 그는 이렇게 한탄합니다. 1802년 10월 10일 친애하는 희망이여, 나는 너와 작별하려 합니다. 참으로 슬픈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이곳까지 이끌고 왔던 희망, 얼마만큼이라도 나을 수가 있으려니 했던 희망, 이제 그것은 그만 나를 저버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을에 나뭇잎들이 떨어져 시들어버리듯이 그처럼 나에게는 희망도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곳에 왔을 때와 별 다름없이 나는 다시 이곳을 떠납니다. 아름다운 여름철에 나를 받들어주던 고매한 용기조차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 천명이여, 기쁨의 맑은 하루를 단 한 번만이라도 나에게 나타내 주소서. 진정한 기쁨의 깊은 소리를 들어본 지 이미 오래입니다. 오, 언제, 오, 언제, 신이여, 나는 자연과 인간의 성전 속에서 기쁨을 다시 느껴볼 수 있을까요? 영영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참혹합니다. 그의 이 피 끓는 하소연은 듣는 이로 하여금 더욱 비탄을 금할 수 없게 합니다. SBS 러브 FM 특별기획 고전을 읽다. 내일 이 시간에는 베토벤의 생애 10번째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플라톤 아카데미와 함께합니다.